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률입니다. 선진국, 미국 중심으로 한 시장 4월 전망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4월 증시 전망 자산관리 전략부의 이동현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바쁘실 텐데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자료 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본토랑 홍콩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화권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 1월 달만 하더라도 홍콩 증시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역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중국 본토에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때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중국의 시안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그 결과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1.7%로 2021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1월과 2월에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6.7%로 예상치 대비 2배 정도 잘 나왔지만 3월 들어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다시 부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확진자가 늘면서 심천과 상해 같은 대도시가 락다운에 들어간 점도 특히 이제 소비주 센티먼트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이 그 소비뿐만 아니라 네.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락다운에 들어갔던 게 이제 홍콩에 붙어 있는 심천 지역인데요.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락다운을 하고 다시 봉쇄를 해제를 하긴 했지만 이 단기 락다운으로 인해서 팍스콘과 같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 쪽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천은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상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약 4월 5일 정도까지 지금 부분 락다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봉쇄를 하는 건데요. 심천과 달리 상해가 좀 중요한 이유는 상해 인근에 주력 제조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SMIC, 화홍반도체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주력 라인이 상해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높이를 넓혀서 글로벌 기업을 보면은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애플의 밸류체인 업체들의 제조시설도 상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3월 말부터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상존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또한 키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부진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저희가 증시가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서방국과는 다르게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는 이제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 보시면 홍콩 증시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3월 들어서는 홍콩 증시가 지금 한 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홍콩 H 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반등을 많이 해서 올라온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미중 갈등 고조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유동성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제 보통 외국인이 본토 주식을 살 때 홍콩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그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유동성도 좀 안 좋아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토 투자자가 홍콩 주식을 사는 유동성도 2월에 좀 흔들렸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는 전부 다 이제 미중 갈등 고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알리바바, 뭐 JD.com, 핀토또 이렇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의 ADR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얘기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또다시 중국 ADR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재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 패닉 셀링을 유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ADR들이 최근에는 미국과 홍콩이 동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홍콩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바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상해 종합지수 밴드를 2,700에서 3,800포인트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닥인 2,700포인트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 처음으로 확산이 됐을 때 지수 최저 레벨이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같이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중국 본토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그래서 이 바닥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희가 이 정도 레벨이 바텀 라인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증시 변동성을 키운 두 가지 요인이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 고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미중 갈등은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불확실성 중에서 하나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저희는 올해 지수가 한 3,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또한 그 정책 완화를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도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중국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나 세그먼트를 저희가 봐야 되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게 가치주, 성장주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캡사이즈, 대형주를 사느냐, 중소형주를 사느냐는 아직까지 수익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도 가치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고 좀 콕 집어 여쭤보시면 저희는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좀 맞는 그런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증시는 이 정도 좀 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증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밴드를 5,400에서 7,800포인트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닥인 5,400포인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최저 레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바닥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홍콩 증시가 내려왔다가 지금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레벨까지 또 최악의 경우에는 갈 수가 있다. 근데 그 경우라는 게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든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홍콩 증시도 업사이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본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책 완화를 지속한다는 점도 증시에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도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이런 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주를 지금 성장주부터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그래서 결국 가치주 비중이 높은 상해종합지수를 추종하는 뭐 ETF나 관련 상품들을 매매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중국 시장 전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